남자애들에게만 미술을 가르치는 청년 남아미술교육 전문가 최민준이라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업 대상자는 미술 교육을 받은 지 8개월 된 남자아이. 놀이처럼 만들기로 수업을 시작하자 아이가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는데 발 대신 가시가 나왔어. 우와, 뭐야? 가시거북이라서? 네. 아이가 좋아하는 흙 만들기로 수업을 하자 재미를 느끼는 아이. 안타깝게도 저는 안 되네요. 어차피 이제 우리 최 사장님이 이거를 사업 차원에서 구상을 한다면 네. 지산모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너무 많은 이야기 들어서 네. 이것도 벅찰 것 같습니다. 주라기 월드에. 이제 영화도 개봉해요. 아 그래? 이렇게 색칠 뒤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싹싹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이제 테이프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고 그리면 돼요. 저희는 특이한 게 남자아이들만 가르치기도 하지 남자 선생님들만 고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공간에서라도 남자애들에게 그 삼촌의 향기를 좀 느낄 수 있고 남성 롤모델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눌리지 않게끔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갖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4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업에 도전한 지는 12년 됐고요. 지금 하는 업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 그래도 어떤 업을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그냥 뭐 외부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이론 강의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느꼈던 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픈을 준비하시거나 내 것을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유행보다는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많은 이제 사장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술학원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생각은 그 요즘 트렌드 뭐지? 요즘 대세 뭐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찾아갖고 오픈을 하시고 나서 근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분위기 확 일다가 이제 확 거품이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생겼다가 대량으로 무너지고 뭐 지금 내가 흐름에 맞춰서 그냥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끊고 가실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마음은 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남들이 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거? 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가끔씩 이제 아버님들 보면 야구 경기 같은 거 보시다가 그것도 못 치냐? 뭐 이러면서 내가 나가서 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가봐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돼요. 뭐 대만에서 유행하는 막 이런 거 갖고 와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 막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게 본질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질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업, 내가 준비한 이 업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그냥 고민이 아니에요. 밤낮을 하는 고민들이 있죠. 밤잠을 못 이루는 고민들이 있죠.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그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이거에 대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호텔 뷔페 같은 식당을 꿈꾸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이제 들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초보라는 걸 인식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내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영역과 자신 없는 영역을 나눠서 자신 있는 영역으로만 시작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오늘 저녁에 올 고객과 내일 아침에 올 만한 고객을 내가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자애들만 가르치는 미술교육원을 오픈한 지는 이제 10년 차예요. 교육자로 봤을 때는 다른 교육 전문가들에 비해서 경력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 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를 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교육과 나도 기존에 있는 교육을 똑같이 해서 더 잘하는 거 보여주겠어 하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교육을 했다라면 절대로 10년 안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뾰족하게 다듬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좁혔죠. 나는 여자애들의 심리는 조금 더 다른 미술학원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미술학원을 보니까 남자애들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미술에 적응을 못하고 남자애들은 나는 미술 재미없어. 미술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애들에게 미술은 있잖아요. 그렇게 먼 영역이 아니거든요. 미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이지 사람 그리기, 색칠하기, 예쁘게 그리기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미술이 있어 라는 이념을 갖고 좁힌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해도 한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넓게 시작했다면 절대 이 길까지 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좁히는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시작할 때 성공률, 실패율을 가장 낮추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세분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또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례를 갖고 왔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큰 기업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는 지구상이 지구 인류를 그러니까 70억 인류를 다 엮어버리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 팀이 처음부터 이 70억 인류를 다 엮겠어라는 서비스를 했다면 절대 이것은 잘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버드 팀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하버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수의 친구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 밤에 누가 함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버드생의 기숙사생이라면 모두가 쓰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거는 어려워서 할만하겠죠? 우리가 조금만 기술만 좋고 의견이 좋고 고객을 잘 읽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놓고 그게 되니까 기숙사생이 아닌 친구들도 쓰기 시작했고 하버드에서 쓰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라서 직장 가니까 직장에서도 쓰고 그러다가 미국에 있으니까 옆나라 이러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70억 인류를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헤비해요. 너무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실패율이 매우 높아진다. 가장 작은 내가 가장 잘하는 옆에 있는 가족, 친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불편을 해결하다가 그 불편을 해결하고선 그것을 재화로 바꾸면서 사업이 시작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1등 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1등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보면은 제가 남자아이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쪽 업계에 1위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시작 때부터요. 아무도 안 했거든요. 네. 또 저희가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작아서 대기업 및 남들이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땅을 찾으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판다. 그럼 뭐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좁히는 거예요.
그 땅이 근데 너무 좁으면 안 돼요. 내 아내만을 위한 서비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건 사업이 안 돼요. 고객이 한 명이니까. 그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기존 카테고리를 파괴하고 조금씩 카테고리를 바꿔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미술학원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 퍼포먼스 미술, 부가트, 뭐 여러 가지 미술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거기에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시 본질로 봤어요. 그건 유행이잖아요. 유행 말고 조금 더 벗어나서 이 교육에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지 찾은 다음에 만족하지 않는 분을 왜 만족을 못하지 찾고 거기서 또 다시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기존 카테고리를 파괴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남자의 미술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됐어요. 남자애들을 위한 미술교육은 원조가 잘하다야. 이 인식을 잡았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서히 단계를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제가 다니는 이제 학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남자의 미술교육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메르스가 터져갖고 학원 원생들이 그때 당시 오기 힘들었잖아요. 못 오고 애들이 어때요? 뜻하지 않게 집에서 휴가를 길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지평을 살짝 넘어갈 이제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재료를 담아서 아들 상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줬어요, 집에다가. 저를 이건 아들 사용 설명서 이런 식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만을 위한 전용 한글 학습까지. 이렇게 지평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걸 다 하겠다고 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 저는 남자의 교육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았죠. 거기를 단단하게 다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저는 그게 우리 시작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오늘 제안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자, 어때요? 조금 이해 가셨어요?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네. 좋아요. 어디서도 얘기 안 해준다고요. 자,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갖고 어떤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그걸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홍보를 할 때 어디에 뭐 나온 어떤 뭐 유럽에서 갖고 온 프로그램 뭐 무슨 친환경 인증 막 이런 거 자꾸 강조하고 판매하고 하는 광고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광고예요.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경계하게 됩니다. 그죠? 이 룰을 벗어나서 가셔야 돼요. 광고하지 말고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내가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교육관을 알리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들 어머님들이 내 수업을 받지 않아도 집에서 도움되게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땐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이렇게 당신이 배운 노하우를 힘들게 얻은 노하우를 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느냐. 사업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마음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꿈을 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소 문제점들을 알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대로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알리는 게 마케팅이고 광고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는 광고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쓰던 광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던 학원 광고들입니다. 연세대 출신 원장이 소수 맞춤형 특강합니다. 뭐 이런 거, 뭐뭐 연세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혹은 아니면 원장 경력 20년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만끽해보세요. 뭐 대치동 엄마들의 선택, 뭐뭐 학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게 끌려요? 안 끌리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년 내신 2등급 우리 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단기간에 올리는 구체적인 7단계 나와. 노하우.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얘가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내신 2등급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미쳐버릴 것처럼 고민하고 있어요. 어때? 이거 봐요, 안 봐요? 글이 길어도 봐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 사업을 강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객들과 멀어지게 돼요. 이미 뭐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관계 이전에 돈과 뭔가 이리적인 게 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순수하지 않아요. 서로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가 없어져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애한다는 느낌으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너무 늦었나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의 고충들을 알 수 있는 덧글들이네요. 혹시 몰라 줄 서봅니다. 자, 저도 아들 키우는 엄마랍니다. 제가 미술 전공자라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엄마가 되어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꼭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남는 책 없나요? 혹시 남는 전단지 없나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혹시 제가 전단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전단지 혹시 나오면 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딱 하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대상으로 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나한테 하나하나 뼛속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죠? 없이 주는 마음으로 사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업 시작하신 것 같아요. 24살 네. 보실게요. 네. 좀 좋았던 점이나 너무 힘들었던 점 혹시 어떤 점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보다는 좋았던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았던 점은 부담이 없었어요. 실패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과외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또 사업에 탕진하고 또 사업에 탕진하고 이런 구도였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 돈 모아갖고 한번 하면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 니즈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던 점은 나이가 어려서 제가 딱 봐도 동안이잖아요. 네. 그때는 뭐 거의 고등학생 같았어요. 그러니까 24살인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이와 교육계 그것과 질과에 약간의 연관된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너무 젊은 사람의 그 느낌이 안 나게끔 되게 더 이렇게 차분한 말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또 어머님들이 제가 그렇게 했어도 다 아셨을 거예요. 야,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예쁘다라는 마음이 있으셨겠구나 지금이야 느껴요. 네. 예비 창업자들이 네. 창업을 준비할 때 독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러브. 내가 주변에 내가 진짜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아들 엄마들과 제가 계획이 가깝고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이 저의 결핍이거든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강성이신데 아버님 안 계시니까 중재도 없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사춘기 시절에. 제가 집을 2번 나갔어요. 엄마가 저를 너무 이해를 못했고 그게 너무 답답했고 근데 그 남자애들을 가르치는데 아들 어머님이 또 남자애들 등짝 후드러 갈길 때마다 제가 맞는 느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핍이 중요하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정말 깊은 데까지 상처를 안아본 사람들이 상담을 잘하더라고요. 결핍이 있어야 되고 그 결핍을 기반으로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지를 찾는 게 인생의 사람들의 꿈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자, 지금까지 최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